썸네일을 보시고 놀라서 들어오신 분들, 우리 아가 엎드려 놓으면 울고 세워놓거나 앉히는 것만 좋아하지 않나요? 어그로는 아니고요. 그렇게 앉혀놓기만 하면 되려 기는 게 늦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게 된다면 저 썸네일이 진심이었음을 이해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자몽맘입니다. 사실 절대 앉히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무 자주 오래 앉히는 걸 삼가라는 뜻인데 어그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진짜로 이 시기에 계속 앉혀만 놓다가 엉덩이로 기는 애도 있다는 저명한 육아심리학, 교육학 박사님의 말씀도 있었으니까요. 아무튼 오늘은 제가 국민육아템 피셔프라이스의 아기체육관 리뷰를 하면서 방금 이 어그로를 해명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영상을 기획한 건 직접 구매가 아니라 대여한 것에 의미를 두고 빌릴만 하구나 하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활용 자세를 얘기하면서 서적을 뒤적거리다 알게 된 내용이 너무 신선해서 방향이 조금 바뀌면서 내용도 추가되었네요. 그리고 아이의 반응이 엄마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실망하시는 분들 또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럼 이제 진짜 리뷰할게요. 제가 국민템을 직접 사지 않고 대여한 이유는요. 하나, 쫄보라서. 둘, 집이 좁아서입니다. 가격이 좀 나가는 육아템들을 덜컥 사버렸다가 우리 아이가 노잼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몇 달 전시하다 중고나라를 켜게 돼버릴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대여를 통해서 간 좀 보다가 노잼이면 반납, 좋아하면 연장하기로 했어요. 조그만 장난감들을 수납하면 되지만 이런 아기체육관, 소서, 점퍼루, 바운서, 어라운드 위고 같은 부피 큰 것들은 하나 둘 사게 되면 어느새 이게 집인지 키즈카페인지 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았어요. 안 그래도 평소에 안 쓰는 짐이 많아져서 베란다로 하나 둘 내보내고 있는 현실인데 더 이상의 짐들로 포화 상태가 돼버리는 건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결론은 미니멀 육아를 위해 대여하는 엄마가 되었다가 되었네요. 아기가 태중에 있을 때 이것저것 좋은 거 다 사주는 쌈박하고 뽐새나는 엄마가 되고 싶었는데요. 이렇게 대여해서 집을 더 쌈박 깔끔하게 만드니까 결국엔 제 정신이 살 것 같습니다. 정신없는 육아 생활인데 주변까지 복잡하면 멘탈 나가지 않습니까? 일단 다 꺼내보기로 합니다. 피아노가 뽁뽁이에 잘 감싸져서 나오네요. 대여도 사실은 퀄리티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첫 대여에 걱정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일단 이전에 다른 사람이 썼기 때문에 사용감과 청결 문제가 제일 신경 쓰입니다. 그러나 그 첫인상은 너무 만족스럽지 뭡니까? 틈새 사이사이에 먼지 하나 없고 사실 사용감도 생각보다 없었어요. 맨들맨들하니 위에 거는 고리들도 지퍼백에 모아져서 왔고요. 얘네들도 구석구석 때 하나 없는 거 보고 감동했어요. 심지어 저 눈 스티커들도 지저분하게 벗겨진 거 없이 깔끔하죠? 아쉬운 게 있다면 거울의 사용감인데요.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진짜 거울이면 무겁기도 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이렇게 플라스틱처럼 휘어지는 재질이네요. 퀄리티 좋아서 신났었는데 저렇게 들뜬 표정이었을 줄은 몰랐고 지금 보니 그렇네요. 아래에 까는 매트인데 꽤 도톰했고 역시 새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이 정도면 대여할 맛 나겠다 싶더라고요. 대여 육아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사은품이 있다길래 기대했는데 요 스티커 주시더라고요. 허탈 반, 귀여운 반 해서 조금 웃었습니다. 자, 조립입니다. 저는 사실 조립하는 거는 좋아하는데 잘 못해요. 진짜 잘 못하는 제가 조립을 헤매지 않고 한 번만에 뚜뚜딱딱 해버렸다는 건 진짜 쉽다는 거겠죠? 그래서 빨리 넘어갈게요. 자, 고리들은 이렇게 달아주면 되는데 좋은 게 다른 달 것들도 고리에다 달면 되니까 꽤 실용적이었습니다. 스위치 하나는 음량 조절. 자몽이가 화가 난 것 같은데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요. 나머지는 피아노 모드입니다. 음표 하나짜리는 저렇게 건반을 누르면 건반 소리가 정직하게 나고 연달아서 간단한 음악이 나오고 꺼집니다. 그리고 다른 모드는 이렇게 아무리 두드려도 음악은 쭉 지속돼요. 음악이 꽤 리드미컬해서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뭐랄까 정박자가 아니라 좀 재즈틱한 동요라서 맨날 정직한 동요만 듣고 부르던 엄마 입장에선 신이 나기도 했습니다. 기능은 저게 다고요. 간단한데 음악이 꽤나 안 간단해서 대충 밸런스가 맞아요. 자, 그럼 처음 접해보는 자몽이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저는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다른 아가들은 피아노를 부술 듯 발차기를 해대고 모빌들이 후두둑 떨어질 듯 팔을 휘젓던데 얘는 누구 닮아 이렇게 쫄보인 것인가 잠깐 고민을 했죠. 설득을 해보기로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찬찬히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때가 3개월 정도 됐을 텐데 아직은 팔을 뻗어보기보다는 관찰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발도 빵빵 치지는 않았어요. 그저 엄마만 더 신나가지고선 엄마가 왜 저러는지 눈치 보면서 톡톡 눌러보는 귀여운 스타트였습니다. 바로 다음 날입니다. 조금은 여유로워진 표정과 몸짓, 꽤
꽤 음악도 감상하는 듯하고 다리도 비교적 활발해졌어요. 근데 의식하고 친다기보단 그냥 다리를 휘젓다가 얻어 걸리는 느낌입니다. 리듬감 같은 걸 키우는 게 아니라 얻어 걸려 나오는 음악 소리로 결국 청각 발달을 도와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빌들 중에 가장 관심을 갖는 건 바로 이 쪼그락거리는 셀로판지 스트 모빌인데요. 한쪽은 데코 캐릭터, 한쪽은 흑백 무늬, 만지면 바스락거리는 소리까지 세 가지 콤보로 아기들 혼을 쏙 뺄 수 있는 효자템이라고 제가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 따로 빼서 유모차에 고정시켰더니 심심할 때 바스락거리면서 잘 가지고 놀더라고요. 근데 영상은 가지고 노는 게 하나도 없어서 그냥 이 영상으로 대체합니다. 이제 몇 번 사용하다 보니까 손을 뻗고 잡고 놀려고 하더군요. 처음부터 저렇게 하지 않아서 실망했었는데 다 때가 되면 발달상에 맞게 행동하게 되니까 같은 걱정을 하시던 엄마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팔이 짧아서 잘 안 닿길래 역류 방지 쿠션을 놓고 눕혔더니 편하게 잘 사용하더라고요.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제가 좀 즐겨도 될까요? 그러세요. 아버지. 국민 튤립 사운드북에 그 튤립 두 송이도 걸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 수 있었는데요. 잘 놀 때 반응을 크게 해주면 더 잘 놉니다. 아이고 잘한다. 역시 걱정은 필요 없었다고요. 손 안 아파, 익준아? 아우, 손 아플 것 같은데? 익준이 손에 멍들 것 같은데? 괜찮아? 대신 골절을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매트는 제거할 수 있어서 제거해봤더니 사용하기 훨씬 편했습니다. 눕힌 자리에 바로 이렇게 끌어다 놓기만 하면 되니까요. 예전엔 손을 뻗어 허우적거리면서 모빌을 쳤다면 이젠 고리를 정확히 잡거나 다른 모빌을 세밀하게 만져보려고 노력해요. 대근육이 아니라 손가락 같은 소근육을 조금씩 쓰게 되는 걸 의미하죠. 발달할수록 달라지는 행동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5개월 중반이 되고 혼자 앉아있을 수 있게 되면서 앉혀봤어요. 잠시 귀엽게 멍 때려주시다가 행동 개시. 잠시 다른 이야기지만 아기들 장난감은 전자음이 없고 답이 없는 장난감이 좋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전자음 장난감이 안 좋다는 게 아니고 발달 단계별로 하나씩은 있어줘야 될 것 같아요. 엄마도 씻고 설거지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엄마가 개입해서 잘 놀아줄 시간들도 충분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혼자 놀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도의 전자장난감은 좋다고 생각해요. 자, 지금 저는 저렇게 개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아기체육관은 혼자 탐구하기를 위한 첫 전자장난감 입문용으로 최고라고 임명하고 싶네요. 체육관을 써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잠시라도 혼자 TV 볼 수 있는 시간은 참 달콤하구나. 자, 5개월 중반이 지나니까 본인도 사람이라고 이젠 발로는 피아노를 잘 안 치더라고요. 그럼 이제 제대로 피아노 쳐보라고 도와줘봤습니다. 빨간 나사를 돌려서 이렇게 한 후 저렇게 하니까 피아노 책상이 되었고요. 가져다드리는 서비스. 탐구를 좀 하더니 잘 치네요. 그러다 뭘 보는지 자꾸 건반이랑 붙으려고 하더라고요. 벌써부터 책상에 엎드려 자는 자몽이 학교 생활이 잠깐 스쳐 보이길래 좀 염려돼서 한마디 했어요. 너 공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알았지? 5개월이 조금 지나면서 앉은 상태에서 버틸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어느새 눕거나 엎드려 있는 자세를 싫어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은 운동신경이 엉덩이까지는 내려오지 못했기 때문에 바닥에 혼자 앉히기엔 몸에 부담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더 중요한 건 자꾸 앉혀놓으면 엎쳐놔도 계속 울면서 다시 앉혀달라고 한대요. 자몽이가 지금 딱 그래서 이 내용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렇게 모빌 보다가 뒤집게 유도하려고 눕혀놨었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등으로 눕힌 상태에서 몸을 움직이게 하면 오히려 등 근육이 발달돼서 뻣뻣해지니까 몸을 뒤집기가 더 어렵게 된대요. 등으로 눕히고 싶을 땐 차라리 캐리어 또는 바운서 같은 곳에 눕혀서 상체가 45도 둥글게 들어 올려지도록 해주래요. 그러고 보니까 역류방지 쿠션에 눕히는 것도 좋은 방법이었네요. 그러니까 5개월이 됐을 땐 저렇게 눕혀서 손을 허우적거리며 뒤집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차라리 엎쳐놓는 게 좋다고 합니다. 결론은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자꾸 엎어뜨려서 스스로 상체를 들어 올릴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거. 당장은 아기가 울어도 그래야 나중에 엄마가 우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기 체육관을 리뷰하다가 갑자기 육아 교육 채널이 돼버렸는데요. 앉히지 말라, 눕히지 말라 하면서 앉힌 모습, 눕힌 모습 보여드려서 혼란스러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나, 미니멀 육아를 위해 부피가 큰 장난감은 대여를 해도 괜찮다. 청결이나 사용감에 있어서 걱정할 부분도 생각보다 없더라. 둘, 2, 3개월쯤 처음 눕혀놓으면 반응이 없어도 눈으로 탐구하고 있을 단계이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아도 된다. 셋, 5개월이 되면 앉아서 놀 수 있게 되지만 기기 전이라면 앉거나 눕히기보단 엎드린 채로 모빌을 보게 해주자 입니다. 번외로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예 앉히지 말란 건 아니니까 적당한 선에서 발달을 도울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전 자몽이가 저렇게 앉아있는 모습이 제일 귀여워요. 어쩔 수 없는 도치맘이네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봐요.